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황쌤, 우리 네. 지난주까지 그 교과 전형 네.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종합 전형 설명해 주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종합전형인 만큼 1학년 학생들도 좀 잘 들어서 저렇게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히려 3학년보다 아직 아. 진행하지 않은 네. 1, 2학년 학생들이 네. 조금 더 이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그냥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네. 어떤 식으로 우리가 평가가 이루어지나 봤을 때 학생들한테 일단 뭐 어떤 기회가 주어지겠죠. 네. 과목이든 아니면 교과 외에서도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학교 특히나 많죠. 맞아요. 거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참여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네. 선생님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관찰을 한다. 그래서 학생의 행동을 관찰을 하거나 아니면 교과에서 이루어지면 또 평가를 하겠죠. 네. 이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을 이제 학생부에 이제 기록을 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결국에는 학생의 능력을 대학에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동의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이 교과도 그렇지만 네. 동아리. 동아리.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 네. 활동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맞아요. 예. 많이 하는 학생들 그리고 좀 주제에 따라서 네. 이 깊이가 있는 학생들은 이게 나오더라고요, 확실히. 맞아요. 잘. 그래서 그 얘기도 하고 싶은 게 자기 이제 생기부 전년도권 볼 수 있으니까 네. 보통 이제 보게 됐을 때 학생들이 이런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내 생기부가 어떤 경쟁력이 있나? 맞아요. 네, 이제 그래서 오늘 어떤 식으로 이제 경쟁력을 보는지도 사정관들이 하는 네. 그런 이제 어떤 잣대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능력 위주로 한번 나눠봤을 때 네. 능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수업에서 드러날 수도 있고 이제 수업 외 시간에 드러날 수도 있는데 수업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1학년 학생들 많이 고민하고 있는 과목 선택이에요. 이 과목 선택을 얼마나 학생이 도전적으로 준비를 하냐. 네. 그것도 당연히 평가 대상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과목을 이수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이제 교과 세특이죠. 그 세특도 이제 학생을 이제 판단하는 어떤 도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업 외에서는 또 이제 과목을 선택했다면 활동을 선택한 것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과학의 유명한 학술제. 지금 진행 중인 학술제. 맞아요. 네. 이제 학술제, 정말 이제 좀 이렇게 들어보면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저희 지금 학술제 참가팀이 50팀이 좀 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주제가 나름 그 자기의 네. 뭔가를 다 보여주고 싶어하는 주제들을 삼았더라고요. 아유, 대단합니다. 그래서 과학고인가요? 네. 그 이제 활동을 했고 그 활동 결과를 이제 특기사항으로 쓸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서울대 가이드북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학생들은 이제 결과만 보통 네. 평가가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대로 결과만이 아니라 배움의 동기, 그 왜 이제 이걸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과정, 그리고 결과와 후속 활동까지 기록된다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데 1, 2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3학년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활동을 하게 되면 전중후로 좀 나누자. 그래서 활동을 하게 전에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를 좀 기록을 하고. 우리가 보통 스토리를 만든다. 맞아요, 뭐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한 다음에 추후로 또 연계해서 그 어떤 아까 말씀하신 스토리 라인이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네. 보통 이제 우수한 생기부라고 하는 건 1학년, 2학년, 3학년 연계가 이렇게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3학년 학생 중에 1, 2학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 맞아요. 막 한 사람들은 네. 실제로 생기부에서도 보입니다. 그게. 그래서 오늘 1, 2학년 또 주목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또 이제 그 하나가 아까 이제 우리가 그럼 이런 활동들도 평가를 하지만 올해 유독 이제 출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강조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기대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이 경기대에서 지금 제가 여기 이제 표시한 대로 교과 전형이 270명을 뽑고
KGU 학생 종합 전형은 678명을 뽑아요. 네네. 그런데 그 중에 미인정 출결 통계를 한번 내본 거죠. 그 지원자 전체. 네네. 지원자 전체 민정 출결 통계를 경기대에서 냈는데 하루 빠진 학생이 이제 뭐 156명 이렇게 이제 되고 네. 뭐 이렇게 쭉 되는데 전형마다 좀 차이가 있죠. 네, 그러네요. 논술 전형 같은 데 보면 하루 빠진 학생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지? 민정들이?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출결이 예전에는 거의 만점이었잖아요. 네네. 당연히 이제 출결은 다 채운다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출결 사항이 드러난다. 그러면 만약 개근을 받은 학생이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한번 보여주려고 가져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1, 2, 3학년 우리가 진로 역량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네. 제가 하나 이제 한번 써봤는데 여기 방송 미디어 쪽으로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 네. 요즘 문과에 좀 많아지고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문과 하면 그 경제학과거든요. 네네. 경제 경영인데 요즘 사회나 아니면 미디어 쪽이 1위 형태가 좀 되고 있어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네네네.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 네, 그래서 만약에 미디어에 관심이 있다 하면 스토리 라인을 봤을 때 제가 이제 활동 이해 한번 같이 한번 보면 1학년 1학기 때 개인 방송 채널 기획서를 한번 써보는 거.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는 특정 주제 뉴스의 대본을 써보고. 네.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는 콘텐츠 마케팅 기획서를 작성하고 2학년 2학기 때는 미디어 산업 구조를 분석을 해서 3학년 1학기 때는 미디어 윤리 위반 사건을 분석을 한다. 이게 점점 조금 더 네. 구체화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어떤 우리가 학기를 넘나들어서 자기의 좀 주제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학생들한테 좀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부분이고 학업 역량으로는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 수업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수업에서 이제 제가 여기 보니까 영어의 성취 기준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다양한 매체와 적절한 전략을 활용하여 정보를 창의적으로 전달한다. 네. 이런 이제 성취 기준이 있다면 만약 학생이 뭐 예를 들어 영문 기사 요약 및 패러프라이징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요게 패러프라이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문서를 네.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 네, 재구성하는 거. 내용을 가지고 내용의 의미를 훼손하진 않고 네.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보시면 테드나 CNN 기사, 뉴욕타임즈 사설 등을 선택해 요약을 하고 같은 내용에 대해 자신의 어휘로 재구성하는 글쓰기 훈련을 한다. 그리고 이 결과물로 기사 원문, 요약문, 재작성문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과정이냐면 방송 미디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활동을 한번 이렇게 점점점 심화를 해보고 교과 시간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는 마지막으로 AI 번역기와 비교해 인간 고유 표현의 특징을 분석해서 언어적 민감성으로 이제 확장하는 이런 형태면 괜찮지 않냐. 방금 듣다가 생각했는데 좀 나쁜 예시라면 네. 이걸 잘 모른다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줄창 영상만 찍으려고 노력할 텐데 네, 맞아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 단계부터 네. 어떤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맞습니다. 골고루 좀 잘 짜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생기부가 기획이 된다면 보통 얘기하는 네. 좀 우수한 생기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요즘은 조금 어떠냐 나열식이 많다는 거. 그냥 뭘 했음. 네, 학교에서 열어주는 행사에 참여했음. 이런 것들보다 이제 1학년 때는 그래야 돼요. 1학년 때는 그래야 되는 뭐든 거고. 열심히 해보고. 네, 네. 2학년, 3학년이 될수록 이제 충분히 뭐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기사문을 가지고 자기의 언어로 바꾼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 끝나요 또.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 요즘 뭐 번역기 이런 것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현 시대적 감각에서 어떤 비교 분석을 한다. 이거는 연구 과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과학만 얘기를 해서 문과 좀 내용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보고서를 내거든요. 네. 그래서 보고서를 냈을 때도 이 보고서에 위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위에 보시면 기억,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출까지 이렇게 이제 단계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아래로 갈수록 수준이 어떤 거다?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네. 문과에서 역사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뭐 기억은 그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의하고 나열함 네. 이런 식으로 끝나겠죠. 그다음에 이해는 요약을 했다. 이해를 해야 요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적용은 모든 사건의 의미를 두 나라의 시각에서 각각 서술을 했다. 이런 부분. 분석을 한다는 거는 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설명한다. 분석부터는 이제 조금 수준이 높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일본 교과서 서술의 한계를 비판을 하고 한국 교과서 서술의 타당성을 평가했다. 네. 이런 것 정도가 되면 이제 평가가 되고 창출은 이제 여기 이제 에세이 그리고 새로운 서사를 작성해서 발표를 했다. 이런 부분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좀 시각을 우리 학생들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3학년이나 2학년 후기 정도 가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써야 되는구나 하는 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과학도 있나요, 뒤에 혹시? 네, 있어요. 아. 별로 안 좋아한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기다리겠습니다. 예, 별로 안 좋아하네요. 아, 문과 얘기라. 네, 다음이요. 다음. 이 강원대에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생기부를 평가하는데 네. 발표한 자료를 또 제가 가져왔는데 우수하게 반영됐다는 게 왼쪽에 있고 오른쪽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그러니까 좀 평가가 낮았다. 이런 이제 건데 네. 보통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색깔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율에서 무엇을 독서를 한 다음에 심화 활동을 전개를 했다. 네. 그러니까 한층 더 들어가는 거죠. 또는 뭐 어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표현들은 우수하게 반영이 됐다면 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그냥 권리의 종류와 보호 방법을 이해했다. 그다음에 관심을 갖고 조사했다. 필요성을 생각했다. 이런 것들은 1차원적 서술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 생기부를 보다 보면 네네. 이 뒤에 끝맺은 말만 맞아요. 봐도 네.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의 활동을 했구나라는 게 좀 짐작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서술어를 선택을 할 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과정을 드러내는 거죠. 탐구 과정이 서술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내용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세특인데요. 수학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책을 읽고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그 다음에 뭐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글을 갖다가 창출해낸 거죠. 네네. 이런 것들은 높게 평가가 된 반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똑같은 이제 책을 읽었는데 무엇을 느끼고 실천 의지를 밝혔다. 이런 건 단순하게 평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그래 나 독서해야 돼. 그러면 그냥 당연히 교과 연계 독서할 거야. 이거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그런 이제 활동이 이제는 필요하다. 선생님들도 사실 생기부를 네. 왼쪽처럼 써주고는 싶은데 네, 맞아요. 학생들이 활동을 그냥 정말 단순하게 했다면 네, 네. 오른쪽처럼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가져온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에 이제 우수하게 반영됐다는 거는 탐구하고 분석하고 연결하고 해석하고 발표함. 네. 요것만 딱 봐도 이거 과정이 심화가 있었다는 내용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무엇을 익혔고 무엇을 이해했고 생각했고 깨달음은 깊이가 얕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한 거죠. 네네. 본인이 이제 탐구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확장하여 인식하고 수집하여 종합하는 탐구 태도를 유지했다. 이런 것들은 우수한 반면에 필요성을 당연히 인식함, 이해함, 그거는 1차원적 사고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나의 생기부가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보통 입학사정관들은 이렇게 평가를 한다 하는 걸 참고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활동을 네.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걸.
보통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cm? 1cm만 더. 네. 네, 그게 이제 차이를 만든다.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과학이 나왔어요. 과학 나왔네. 네, 과학이 나왔습니다. 과학 탐구의 사례에서도 제가 왼쪽에 기본, 심화, 최상위 과정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네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기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단순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제발 그 적혈구 관찰 네, 네. 이런 것만 이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네. 이거 이런 거 1학년 때. 1학년 때 하고 싶으면 하고 네. 3학년 때는 이제 좀 심도 있는 맞아요. 주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지시학 색변화 확인. 이거 중학교 때도 하거든요. 네, 이런 좀 네. 주제는 좀 네. 수준이 좀 낮은 네, 실험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심화된다면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떤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네,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상태 비교 분석을 했다. 네, 그다음에 생성물 비교 및 이온 이동을 분석했다. 자발성을 비교했다. 오차 원인을 분석했다. 이런 것들은 심화 과정이란 얘기고, 하나 더 나가서 네. 좀 최상위권에 있는 그런 탐구 사례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완충 용액의 pH 변화 저항성 실험 및 조건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라는 우리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좀 상위 그 높은 눈을 가지고 이 실험 전반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정제의 용출 시간에 따른 유효 성분 농도 변화를 추적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량 분석을 하는데 우리 과학에서는 정량적인 과정을 도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그래프가 쓰였을 거고 표가 만들어졌을 거고 이런 데이터를 또 이중 처리하는 과정들이 보이기 때문에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 지금 학술제 하는 팀들이 네, 그 최상위 주제 네. 그 정도 수준보다 조금 높은 거나 저 정도 수준을 지금 하고 있어서 어휴, 훌륭하네요. 좋은 활동이라고 좀 맞습니다. 생각하고요. 예. 그 지금 말이 나와서 하는 거지만 과학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 그다음에 자료 수집, 맞아요. 그다음에 이걸 이용한 통계 분석. 네. 요거까지가 따라주면 아마 굉장히 훌륭한 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훈련하세요. 네, 조금 이제 할 말을 해서.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 전형에서 수능이 들어가냐 네네.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한번 보려면 저번에 봤던 이제 저번 시간에는 교과였다면 예, 교과가- 이번엔 종합 전형으로.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대부분 적용이 됐었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올해 내용을 보시면 빨간색이 많지 않죠. 저번 시간보다는 좀 작네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성균관, 한양, 뭐 중앙해서 홍익 네. 이 정도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최상위권이 네. 이제 수능 최저가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좀 이제 종합 전형에서는 보통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는 1, 2학년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수능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 건데 네.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원서를 쓸 때 보면 6종합을 쓰는 학생도 없고요. 네네. 6교과를 쓰는 학생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학과에서 어느 정도 대학들을 원하는 대학을 쓰려고 하면 필요한 부분도 수능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 좀 잘 알아주시고 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올해만 이제 대학들이 추세가 어떠냐면 상위권 중심으로 작년에는 좀 수능 체제를 안 봤었어요 종합 전형.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대학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갈 분위기인 그렇죠. 거죠. 그거는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러면 내신 성적을 좀 보려고 하는데 네. 내신 성적은 그 여기 보시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교과 전형 기억나시죠? 네네네. 교과의 70% 컷 하고 종합은 보통 이제 대교협에서 그 합격자의 평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종합은 사실 엄밀하게 내신 성적을 산출해도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내신 성적은 좀 그냥 참고 도구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종합해서 제가 50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네. 평균에 준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적을 좀 비교를 분석했을 때 일단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의 성적이 요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교과하고
종합 전형하고 뭐 많은 데는 많이 차이 나지만 한 0.5 등급 네. 요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 거. 종합이 교과보다는 성적이 조금 낮지. 네. 그래서 지금 빨간색이 종합이고 그래서 성적이 좀 낮게 이제 형성이 되죠. 네, 이게 그래프가 위에 있다고 더 높은 성적이 아니라 등급을 나타낸 건데,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 종합은 좀 더 운신의 폭은 있구나. 네. 특히나 여기 보시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 1.63인데 종합에 3등급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면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 이제 그러면 서강대 종합 전형 가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 있다. 특목고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특히 상위권 대학은 그걸 염두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봐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이제 특목고나 이제 자사고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이 내신의 편차가 이렇게 커진 거 아닐까. 그래서 상위권은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벌어진 형태다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서 봐야 돼요. 이화 여대까지는. 네. 예, 그렇게 이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갈수록 이렇게 와도 한 0.5등급 정도 차이가 나죠.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를 6개 다 쓰는 학생이 없습니다. 내가 교과를 쓰다 보면 당연히 교과는 내신 성적이 높아요. 네. 근데 어느 부류에 있는 대학을 좀 더 쓰고 싶어. 그러면 라인에서 쓰려고 하면 결국에는 종합 전형으로 넘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는 처음부터 이거다 아니면 나는 이거야 이렇게 정하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정해놓고 이걸 활동을 안 하고. 네, 맞아요. 뭐 그래 버리면 나중에 원서 쓸 때 네. 그거 할 걸. 뭐 이런 거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제 그러면 서울권 봤으니까 이제 수도권까지 이제 보다 보면 네. 이제 수도권은 이렇게 오니까 좀 더 간격이 좁죠. 그 아까 특목고 학생들이 네. 여기 학교는 좀 덜 지원하겠고 빠져나간 거죠. 네. 그리고 특목고 학생들의 생기부는 사실은 네. 그 일반고랑은 좀 많이 다르겠어요. 네. 그 수준도 그렇고 주제가.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우는 교육 과정이 다르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르게 평가를 받을 거고. 과목만 봐도 사실은 조금 그래서 맞아요. 네, 조금 티가 나죠. 전문 교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이제 그걸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그걸 염두에 두고 서울 상위권 대학의 입결을 봐야 된다. 그렇죠.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네. 자, 이제 자연 계열이에요. 아까는 문과였고 네. 예, 이과에서는 이거 차이가 더 나죠. 이 차이가 큰 게 좀 몇 개 보이네요. 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네.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대로 성균관대 반도체, 그 한양대 반도체는 또 하이닉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좀 있고 의외로 연세대 같은 경우에 좀 차이가 덜하죠. 연대 같은 경우에는 연대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거는 처음에는 그 특목고들이 많이 들어온다. 네. 최초합은. 근데 결국엔 빠져나가더라. 우르르르 또. 네. 네.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는 본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빠져나가고 일반고가 마지막에 이제 최종 등록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고 나머지 대학들도 이제 참고로 네.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안 쓰려고 하다가 네. 결국에는 우리가 9월이 원서를 쓰는 철에는 학생부 종합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준비를 하자. 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수도권 대학까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아까 이제 보시는 대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줄어드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한다. 그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종합 전형에서 일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네.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예요. 그걸 이제 뭐 연도별로 모았는데 연도별로 큰 차이가 없죠. 비슷하게 가네요, 다. 네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가 한 3에서 40% 안에 들어있고,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대는 조금 높은 편이에요. 일반고가 조금 높은 편이고, 고대가 좀 낮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까지는 특목고들이 상당히 좀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좀 높은 편에 있고, 네. 중앙대부터 이제 해서 70-80%로 일반고 비율이 올라오죠. 네네. 그러면 이제 수도권까지 해보니까 거의 이제 100%에 근접하려고 하는. 그래프를 잘 보면 일반고 학생이 뒤로 갈수록 비율이 점점 많아진다. 네, 이렇게 거의 뭐 정리하면 예상하시는 부분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제 1, 2학년 학생들이 이제 과목 선택을 하는데 네. 재밌는 경향이 하나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뭐 일단 이과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제가 한번 얘기하다가 쓱 넘어갔는데 이과에서 인기 학과라고 하면 예전에는 부동의 기계공학과였어요. 맞아요. 공대 기계공 이런 거. 예, 예. 근데 요즘 생명이 왜 이렇게 생명이 인기가 많아졌을까요? 그러니까 의대가 보건계열이 뜨니까 이제 생명까지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서도 이게 드러나요. 인기 선택 과목으로 생명과학. 네. 맞죠? 그래서 제가 이걸 경쟁률로 한번 생명 계열 기준 학과들을 쭉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과가 55대 1이에요. 엄청 높네요, 경쟁률은. 좋겠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자연계열 평균보다 31%가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연계 전체 비율 중에 생명과학과가 상당히 높게 이제 올라가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로 한번 만들어 보니까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 네네. 이걸 보시는 분들 생명과학 가지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추세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물리는 없어요, 물리? 물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도 나타내 보면 네.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립대고 이 지금 진한 녹색이죠. 진한 녹색이 생명 관련 경쟁률입니다. 상당히 이제 높은 형태고 자연계열 평균, 그다음에 공학계열 평균보다 다 대부분 높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생명과학 관련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코로나 때문인가? 그 이후에 계속 높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보건계열이 보건계열도 강조되면서. 자, 그리고 문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쪽이 쪽. 좀 인기입니다.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에도 인문내 순위 1위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예요. 그 대략 이제 경쟁률 37대 1이거든요. 네. 그래서 인문계열 평균이 16대 1이라고 봤을 때 20%는 높아요.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지금 현상이 있다. 숭실대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한양대까지는 다 미디어 관련 학과들이 상위권에 포진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로 가면 1위과가 제가 1위라고 써놨는데 1위과가 좀 다르죠. 저거 아닌가요? 눈치로 갔다가 일단 대학은 가자.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상위권 대학이죠. 네네. 서영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상위권 대학들은 경향이 네. 일단 문과 학생들은 대부분 복수 전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대학을 가는 게 중요한 그래 거죠. 들어가고 보자.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낮은 과가 뭘까, 좀 인기 없는 과가 뭘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요즘은 철학이 이렇게 많이 쏠리는 거예요. 인문학의 시대인가 봐요. 네, 그래서 철학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률이 상당히 있다. 네. 예전 같았으면 제일 인기 없는 게 이과에서 물리학과, 물리학과. 그다음 문과는 철학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경향을 띠고 이제 가는 것 같다 하는 것도 재밌어서 참 한번 사람들이 가져왔습니다. 참 전략적이네요, 아주.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동국대 사례를 하나 가져왔는데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문과의 부동의 1위는 경제였어요. 네네. 그래서 이 지원자가 이제 경제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경제나 그다음에 경제 수학도 필요하고 그리고 경제학과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 과는 미적분이 필요하다. 예전에 애들이 수학 싫어서 문과 갔는데 맞아요. 인기 있는 걸 보니 예. 경제, 경영, 예, 통계 맞아요. 뭐 이런 거 공부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지원자를 통틀어 봤더니 경제를 선택한 학생이 62%. 그 다음에 경제 수학은 50%, 미적분은 33%예요. 네네. 3개 중 1개 이상을 선택한 건 그래도 85%인데 1단계 합격자부터 이제 해서 최초 합격자 안 보세요. 최초 합격자. 네. 여기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 합격자들은 대부분 그래도 경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보통 우리 이과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무슨 과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대학들이 권장 과목들을 다 발표를 하죠. 그렇죠. 대부분. 명확하게. 근데 문과는 이제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좀 그 두루 배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네. 또 경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최초 합격자는 82%가 일단은 경제를 들었고 네. 그 다음에 경제 수학이 47, 미적분이 무려 41%. 근데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저는 예를 들어서 지리학과를 뭐 갈 건데 맞아요. 지리를 안 듣고 가기는 또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맞아요. 안 듣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과에 맞춰서 네. 어떤 필요 과목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제 이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우리 학교 안에서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네네. 전국 이제 학생들을 놓고 뽑습니다. 근데 전국 학생들을 놓고 뽑는데 다 이제 출결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다른 것들을 다 확인을 했는데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경제학과야. 그러면 당연히 경제를 듣고 그 다음에 경제 수학을 들었던 학생, 네. 미적분을 했던 학생을 뽑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보면 네. 이수 과목이 보일 거고 맞아요. 이 학생이 그 안에서 세특도 보일 건데 네, 네. 이걸 하지 않았다면 맞아요.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학생 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네. 학교마다 시스템을 갖춰요. 근데 그 시스템의 첫 번째 페이지가 네. 우리 마석고면 네. 마석고에 들어있는 편제가 다 떠요. 네. 과목. 네, 과목 편제가 다 뜬 다음에 이 학생이 선택한 과목들이 표시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편제가 되어 있는데 이 학생이 안 들었다? 이런 것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치명적일 수 있다. 아, 그 시스템 참 똑똑하네. 맞아요. 그 정도는 한다. 네. 네, 되게 과학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전문교과 이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제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들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전문교과라고 하는 게 보통 특목고에 개설하는 과목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전문교과를 들어야 되냐? 근데 이제 요 표를 보시면 인문계열하고 지금 자연계열이 있는데 네. 자연계 오른쪽에 이제 자연계를 한번 보시면 전문교과 이수 과목이 쭉 수예요. 과목 수. 네네. 0은 선택 안 했다. 안 하나, 둘 이렇게 나가는 거고 네. 교과 성적입니다. 자연계열 학생들 교과 성적 1, 2등급, 2, 3등급, 3, 4등급 이렇게 네네. 했을 때 빨간색이 진할수록 그 경향을 띈다는 건데 선택도 했고 그죠? 성적도 잘 나왔고.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자 전문 교과를 이수 안 한 학생들도 높은 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1개 또는 두 2개까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네네. 그래서 이걸 놓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이제 전문 교과를 그럼 이수를 해야 되나? 네. 이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공동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이라 함은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저희 둘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맞죠? 둘이. 그래서 생명과학을 하고 있고 실험. 물리학 실험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했던 그 입학사정관이 보는 시스템에 앞에 별표가 떠요.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이수했다는 별표가 뜨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우리가 거죠. 이 종합전형은 단순히 성적이 아니고 맞아요. 이 학생의 전반적인 걸 보는데 과정을 보죠. 과정을 보는데 학교에 개설하지 않은 과목도 네. 자기가 직접 신청해서 들었어. 이 학생 정말 열심히 하네. 맞아요. 라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 이제 공동교육과정이 우리처럼 오프라인도 하지만 네. 온라인도 개설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공동교육과정 1학년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네. 보통 몇 학년에 열리죠? 2학년에 2학년에 열립니다. 네. 그래서 1학년 또 좀 챙겨놨다가 2학년 올라갈 때 근데 보통 이제 1학년 말에 그걸 신청하니까 많이 놓쳐요. 네, 맞아요. 많이 놓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신경을 쓰고 2학년 학생들은 나 그러면 1학기 때 못했어. 2학기에 온라인 과정이 열려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도전적으로 우리 뭐 온라인으로 열리면 그 학교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해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전 시간에 얘기했던 교과랑 종합은 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 방법은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네네. 다 본다. 다 본다. 네. 반영 과목은 반영 과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어떤 특정 과목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전체 뭐 은미체도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야 되고 반영 비율도 뭐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는 걸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출결 봉사는 당연히 반영이 된다. 네. 경희대는 출결과 봉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은
반영을 하는 대학이 있으나 좀 적게 반영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고 네. 그리고 학생들은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몇 등급인데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나요? 네. 근데 종합 전형에서 그 내신 등급이 크게 의미는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여드리면 자 중앙대, 건국대, 숭실대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왼쪽은 어떤 느낌이시죠? 위에 다 올렸네요. 예, 요거는 교과 전형이에요. 네네. 그 예를 들어 선생님 그러면 중앙대 1.66 왜 떨어진 거예요? 수능 최저를 못 맞췄겠죠. 최저. 이렇게 못 맞추면 결국에 그 학생 떨어지고 그 차등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커트라인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오른쪽은 뭘 평가한 겁니까? 종합적으로. 종합 전형. 네. 맞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당연히 내신이 높다고 선발되는 게 아니고 내신도 보고요. 그다음에 어떤 내신 외에 활동들도 평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라고 할까요? 내신 분포가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중앙대 맨 밑에 2.43 학생은 네. 정말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열심히 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정리를 해주면 우리가 그러면 이 전 페이지 잠깐만 한 번만 네, 띄워주시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교과보다는 무조건 종합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의문점이 드는데 사실인가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낮은 점수대에서 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써볼 수는 있는데 네.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량적인 것들보다 정성적인 것. 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 활동이나 아니면 아까 이제 우리가 뭐 프로젝트 활동을 하더라도 이 스토리를 가지고 학생이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갈수록 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심화될 수 있게 구성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특히나 이제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시작 단계밖에 안 되니까 네. 뭐 시험 하나 좀 망쳤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충분히 종합으로도 원하는 학교 네.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학생들이 알았으면 좋겠고 네. 지금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1, 2학년 학생들이 5등급제잖아요. 네. 그래서 5등급제로 바뀌었을 때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올라올 때 네. 사실 우리 학교가 고입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잘하는 학생들이 좀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게 뭐 학원이나 사교육 업체에서 5등급이기 때문에 1등급을 못 받으면 대학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등급이 받기 쉬운 학교로 가야 된다. 네. 그걸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부산교육청에서 자료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 자료 어떤 내용이었냐? 사실 1, 2, 3학년 갈수록 올 1등급 받기는 거의 힘들다. 뭐 해봐야 2% 이내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지금 이제 지필평가 앞두고 있을 텐데 네. 지필평가 끝나게 되면 이제 성적도 성적이지만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이런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학교 생활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긴 시간 아주 열심히 여기를 소개시켜준 광수님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